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본교 선수 3명이 지명됐습니다. 국내 첫 제조혁신 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본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제1생활관 식당은 총 320석 규모로 생활관에 많은 학우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제1생활관에서 저녁을 먹은 한 학우가 김치찌개에 완두콩과 스위트콘이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우는 전날 볶음밥이 나오고 당일 아침에는 피자 토스트가 나온 만큼 남은 잔반을 재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학우는 아예 다른 계열의 음식이 나온 만큼 설거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본교 선수 3명이 지명됐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남자 프로배구 선수 드래프트에 본교 김웅비, 임승규, 송원근 학우가 선수로 지명됐습니다. 이 중 본교 김웅비 선수는 대학 4년생이 아닌 얼리 드래프트를 신청했는데 1라운드라는 높은 순위로 프로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라운드별 지명 순순위에 따라 입단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선수로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 또한 2라운드에 뽑히며 프로 선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웅비 선수는 드디어 프로에 가게 됐다며 항상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김웅비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첫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본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은 주조, 소성가공과 같은 뿌리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전문대학원에는 현장 직무 능력을 향상을 위해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실습 환경도 구축돼 향후 많은 인재들이 육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은 총 30명의 석사 과정에 선발될 예정이며 학위 기간 동안 국비장학금을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교는 이번 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뿌리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승균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침체된 뿌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본교가 뿌리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림 행사 소식입니다. 비룡체전 폐막식 관계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총학생회에서 비룡체전 폐막식을 이틀간 관리해줄 관계자로 진행요원, 행사 정리팀원, 무대가드와 포도대를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먼저 진행요원은 취식 가능 공간을 관리하게 되며 행사 전리팀원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행사 정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무대 가드 요원은 무대 안전사고 예방과 위급상황 대처를, 포도대는 축제 기간 중 교내 치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원은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구글 폼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계자 모집은 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각 요원마다 모집 내용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 학비대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습법 워크숍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학습법을 알려주는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6개의 강연이 개설되며 발표나 팀 프로젝트, 시간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워크숍 기간은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여 등록은 4시부터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본교 학부생은 전체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강의실 수용 인원이 초과되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나 믹스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본교 카페음에서 학우 간 교류의 일환으로 이나 믹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12시부터 1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총 20회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빵과 다과가 제공되고 참가비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열리는 카페음은 60주년 기념관 512A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윤상중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구석에 박혀 눈길도 주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펼쳐져보고 싶더라고요. 일기장 속에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는데 이게 정말 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기도 했죠. 일기 속에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엉엉 울기도 했고 시험 성적 때문에 자책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왜 힘들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지?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게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기억도 안 날 만큼 말이에요. 그 사실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저마다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우울할 때가 자주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꼬리에 잡혀 마음속 구렁이 빠지기보다는 지나면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어떨까요?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다.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의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이처럼 요즘 시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적 없으신가요? 많은 양이 쏟아지는 트렌드 키워드들 어디서 들어보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적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알맹이만 쏙쏙 뽑아 트렌드를 전해드릴게요. 트렌드 클립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입니다.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날 수 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살아간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도 아팠지. 혼자서 울음을 삼킨 날도 정말 많았지. 이젠 웃어보일게. 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아주 자잘한 후회나 여운도 내게 남겨주지 않았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불었던 바람들 중에 너는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 그 많던 비바람과 다가올 눈보라도 이제는 봄바람이 됐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넌 내게 전부였지. 나는 운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있어.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는지 날이 많이 신선해졌습니다. 밖에 더워서 창문을 열지 못했었는데 지금 활짝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말이죠. 더위가 가신 선선한 날씨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일교차가 거의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침과 저녁엔 가을처럼 쌀쌀한데 낮은 햇볕이 강해서 엄청 덥기도 합니다. 아침엔 추워서 두껍게 입었다가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낭패를 보거나 낮에 더워서 얇은 옷을 입고 잤다가 저녁에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시죠?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기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고 계신가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붙잡혀 크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찬바람을 맞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떤 데는 콧물이 나서 계속 훌쩍거리고는 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써서 예방을 합니다. 적당한 두께의 가디건을 챙긴다거나 감기 기운이 온다 싶으면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쁜 병들과 싸우면서 자신을 지켜내죠. 하지만 내 몸만큼 중요한 마음은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골물 때까지 말이죠. 어쩌면 몸보다 더 건강해야 할 것은 마음인데도 말이에요. 이번 주 주제는 현대인의 병 파트 1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운 것이 있나요? 저는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이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땀이 나고 덥기도 해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다닥다닥 붙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조금 끔찍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얘기 짐작하셨나요? 오늘은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키워드는 메이포비아입니다. 메이포비아란
5월을 뜻하는 메이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 만든 신조어로 5월 공포증을 뜻해요. 각종 기미염일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5월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가리키죠. 가정의 달로 불리는 매년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기념일과 휴일이 많은데요. 가족과 주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5월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 날씨가 화창하고 휴일이 많아서 여가 지출이 커지기도 하고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적자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5월은 메이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는 두려운 달입니다. 이쯤에서 귀현의 마음 세탁소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 하루 기분 어땠는지 목소리와 얼굴 살피는 일 당연한 일상처럼 소중한 걸 살며시 내 맘 열어봐 달콤한 위로된 말 한 스푼 구겨진 맘 펴줄 내 온기에 고단한 시간을 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걸 만나기 전 일을 먼저 묻진 않을게 소소한 것부터 나누는 그런 사이 된다면 내겐 충분해 하얀 햇살에 젖은 눈물을 다 말리고 동그란 미소 짓는 니 지금 네 곁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이유야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이별 누구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안아줄게 이 세상 하나뿐인 네 마음 세탁소 처음이란 말이 뭐 중요해 우리 처음인 게 더 특별해 새하얀 빨래처럼 순수한 맘 하나면 준비 끝난 걸 얼룩진 기억 다 지울 수는 없대도 다른 행복으로 있게 된다면 삶은 어떨까 같이 해볼래 하얀 햇살에 젖은 눈물을 다 말리고 동그란 미소 짓는 니 지금 네 곁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이유야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이별 누구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안아줄게 어느새 내게 와준 널 위해 가끔 비치는 슬픈 표정 속에 내가 있길 기대를 해 눈물이 고인 그 상처까지 이미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사는 동안에 네가 겪었던 사랑 이별 누구든 난 상관없어 내가 안아줄게 이 세상 하나뿐인 네 마음 세탁소
5월 기념일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병행하는데요. 5월만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케이크는 기본이며 가끔은 부모님께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기 때문이에요. 뒤이어서 오는 스승의 날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뵙기도 하죠. 특히 주변 지인들의 성년의 날을 맞이하면 그에 맞는 선물을 주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딜 가나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5월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확창해지죠. 더불어 각종 휴일과 기념일까지 있는 날에는 어딜 놀러 가든 사람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 한강 가보셨나요? 봄과 가을이 되면 한강에는 각종 페스티벌과 야시장이 열리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 구경 간다는 소리가 공감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들. 하지만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짜 의미가 반감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날의 의미보다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선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네요. 혹시 그거 난데 하는 사람들은 여기 집중해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물은 단순히 물건의 나눔이 아닌 그 사람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과정까지 담아 전해주는 것이라는 말. 생각해보면 그 선물의 질이나 값어치보다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하기까지의 나의 고민과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선물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나누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어떤가요? 5월은 이미 지났지만 앞으로 남은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죠. 그때에는 선물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I never knew I could fall in love again, 'cause my heart was weak and worn. But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love me, and that we'd be one forever.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you and I share. Just be careful with my heart, and I'll love you always.
원래 사연이 도착했네요. 상중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급하게 글을 남겨봅니다. 최근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전화를 할 때 가끔 오는 정적도 어색하고 핸드폰만 잡고 오랜 시간이 있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평소에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하다 보니 전화할 일이 자주 없어서 오랜만에 하니 영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안 받거나 끊는데 남자친구가 피하는 걸 아는지 서운해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고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제 주변에도 통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콜포비아라고 하죠. 자취하는 대학생 A씨는 배달 주문을 하기 전에 항상 심호흡을 먼저 합니다. 통화가 두렵기 때문이죠. 통화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수첩이나 컴퓨터가 자신의 할 말을 적어놓는 등 통화 한 번에 10분 이상의 준비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저쪽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같은 통화 시나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통화가 어색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죠. 이들은 음성이나 영상 통화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더 선호하는데요. 심한 경우 전화 벨소리조차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전화 통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콜포비아라고 불러요. 콜포비아란 전화와 공포증의 합성어로 통화의 불안을 느껴 기피하는 증상을 뜻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콜포비아는 어린 시절부터 문자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익숙한 10대와 20대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직접적인 소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전화통화로 상대방의 기분을 읽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로 여기며 문자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쉽게 숨기고 적절한 거리두기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서투른 말투와 떨리는 마음이 들킬까 두려움이 앞서 저만치 다가오는 그대의 모습이 보이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해 이 시간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설렘이 그 마음이 나와 같다면 그대도 나와 같다면
가지고 조금씩 다가가 볼까. 손 내밀었던 그날 잊지 못할 그 환했던 미소. 찬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얼어버리고 밤새워 외워둔 한마디가 왜 그리도 길어 보였는지. 서투른 말투와 떨리는 마음이 방금 들으신 노래는 빌리어 코스티의 그대도 나와 같다면이었습니다. 문자는 할 말 없으면 이모티콘 보내면 되는데 통화는 정적이 부담스러워요. 통화는 바로바로 대답해야 하지만 문자는 생각하고 쓸 수 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안 하느니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통제감을 필요로 하는데 전화는 예측 못한 상황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문자와 달리 통화는 선택적 단절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스마트폰의 부작용이며 개인주의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SNS의 발달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와 같은 간접적 소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소통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이모티콘이 내 감정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콜포비아, 어떻게 극복할까요? 문자만 해서 생긴 콜포비아는 지속적 훈련을 통해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통화를 조금씩 늘려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화를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편한 사람과 단 몇 초라도 통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인의 병 파트 1 어떠셨나요? 메이포비아와 콜포비아, 어쩌면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비롯된 하나의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에 너무 닫혀있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설 필요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상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정평론가의 말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각을 일깨우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 찾아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은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 그대를 들으며 이번 주 트렌드 클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서가윤, 진행의 전 윤상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적달한 하늘 한가득 눈부신 햇살 그 햇살 아래서 날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음 짓던 그대 나는 그런 그댈 이제 잊고 싶어서 그 모든 걸 지우고 싶어서 추억들이 자라있는 이곳에 나는 서서 기억에 기대어 보며 내 안에 하늘과 숲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 노래를 비상하는 도약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